안녕하세요. 살배드린 김동중 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살을 빼시려고 하거나 살을 빼는 다이어트 도중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살을 다 뺐다고 가정하고 감량된 체중을 어떻게 유지해서 요요 현상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살을 뺄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식단과 운동에 관한 영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식단에 대해서는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떤 음식은 나쁘다, 어떤 음식은 살이 많이 찌고 칼로리에 대비해서 지하 지수가 높아서 다이어트에 안 좋다 등등의 다양한 영상이 나오고요. 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강도 훈련이 좋다, 저강도 훈련이 좋다, 또는 심박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심박수를 유발하는 운동이 지방을 태운 데는 적절하다 등의 다양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뺀 살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이어트를 여러 번 해서 노하우가 있는 분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요요 현상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요요 현상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시선도 있고요. 다이어트 식단을 계속 유지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다 라며 자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요요 현상은 피할 수 없고 의지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은 분명히 요요 현상을 피할 수 있고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을 그대로는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방법을 정확하게 아신 뒤에 실천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요요 현상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식사량을 이 정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지할 때는 당연히 음식을 조금 더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을 이 정도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다이어트 그 자체가 아니라 살을 뺀 뒤에 건강하고 날씬해진 내 몸매를 즐기고 향유하며 사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감량될 정도의 고통이 수반되는 식단을 평생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나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음식을 더 섭취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도대체 어떤 것을 먹어야 조금 더 먹고도 요요 현상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먹는 것에 대해서 4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식사 영역이 있고요, 간식이 있고요, 야식하고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섭취했을 때 체중이 가장 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 식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먹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더 드셔야 될 것은 식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모임도 참아왔고 즐겨 마시던 술도 꾹꾹 참아왔기 때문에 술부터 드셔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술을 먹는 횟수와 양을 먼저 늘리게 된다면 순차적으로 야식, 간식, 식사가 다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식사나 간식도 폭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살이 많이 찌고 요요 현상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여러분들이 술과 야식을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을 때 훨씬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술을 드셨을 때 다이어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총 3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자, 첫 번째, 술 자체의 칼로리입니다. 이것은 뭐 적혀 있는 그대로겠죠. 자, 두 번째, 보통은 여러분들은 술만 드시지는 않습니다. 안주에 칼로리가 포함되겠죠.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술을 마셨을 때 약 3일 정도는
식욕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뇌의 자제 기능 또한 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3일 동안 증가된 식욕과 낮아진 자제력으로 인해서 식단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흔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식사량을 늘리시게 되면 술을 먹은 것과는 반대의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술은 제가 드시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야식이나 간식, 식사량이 덩달아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식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나면 간식에 대한 욕구도 떨어지고 야식에 대한 욕구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중을 유지하실 때 배가 너무 고프다면 식사 위주로 늘리시는 것이 좋고요. 식사 중에서도 아침 식사 위주로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유지할 때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배가 고파서 못 참겠다고 생각이 되실 때 아침 식사를 안 하셨던 분들은 하시거나 식사를 하고 계셨다면 아침 식사량 정도는 조금 더 늘리셔도 체중 감량 속도에는 거의 지장이 없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환자분들이 요요 현상을 겪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게을렀나? 또는 다이어트를 계속 지속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을 조금 뺐다고 다이어트를 그만두어서 요요 현상이 왔나? 라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다이어트를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운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의 체중 증가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운동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체중에서 5% 정도를 뺄 때, 그리고 장기간, 즉 5년, 10년 정도를 보았을 때 지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것까지가 한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먹는 영역 가운데 식사 위주로 먼저 늘리시고 그 중에서도 아침 식사 위주로 먼저 늘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술과 야식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금만 증량한 상태로 유지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래도 나는 술은 조금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술 역시 섭취량이 꽤 중요합니다. 따라서 알코올 섭취했을 때의 느낌이 중요한 분들이라면 비교적 도수가 낮은 맥주를 많이 드시기보다는 도수가 높은 양주 위주로 양을 조금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히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별표 체중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고 쭉 목표 체중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중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2kg의 범위 이내에서 체중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체중이 최저점을 기준으로 2kg을 돌파하면 내 몸은 체중의 상승기에 들어가 있고 이때는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체중을 다시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잘 하셔서 목표 체중에 도달을 했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사 위주 그리고 아침 식사 위주로 증량을 하였는데도 여러분들의 체중이 만약 최저점을 기준으로 1.5kg 이상 증가하고 있을 때는 이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집중적으로 감량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체중의 유지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말 그대로 체중을 유지하는 기간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체중이 1.5kg 정도 증량하였을 때 다시 집중 감량을 해야 하는 2가지 기간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요 현상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필수적으로 많이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식사 위주로
그 음식량을 늘리시고 되도록 시간적으로는 아침 식사를 먼저 늘리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또한 제가 여기 그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최저점으로부터 1.5kg 이상 체중이 반등하였을 때는 집중 다이어트 기간을 가짐으로써 3년은 물론이고 5년, 10년까지 감량된 체중을 잘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